네, 썬더볼츠 분석 3편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썬더볼츠에선 발렌티나의 대사를 통해 이들이 모두 협력이란 걸 모르고 살아온 얼간이들이라고 표현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후 무거운 돌벽을 함께 들어올리는 장면이나 보이드에 맞서 힘을 합치는 모습, 특히 깊은 굴뚝 같은 곳을 서로의 등을 맞대고 올라가는 장면에선 이들이 점차 협력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묘사되고, 이때 서로의 등을 맞대고 있는 형상도 썬더볼츠 뒤에 붙은 별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선 이 별의 의미가 이들의 협력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요즘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서로의 뒤를 봐줄 수 있는 팀이 존재하고, 적어도 이 팀원들에게만큼은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다는 게 강조된 점이 꽤 감동적인 포인트로 다가왔고요. 다음으로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이미 첫 번째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부터 강조해왔던 거긴 하지만, 이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 장면 속 문서에는 발렌티나가 기획해온 센트리의 상징적인 이미지들, 예를 들어 벨트에 새겨진 로고라던가 밥이 개인적으로 탐탁치 않아 했던 금발의 상징적인 외형 등이 여러가지 후보군 형태로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옆에는 원작 코믹스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 센트리의 본부이자 이번 작품에서도 직접 언급된 적이 있는 워치타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밥이 처음으로 그 능력을 각성했을 때 고스트가 센트리 프로젝트에 대해 적힌 문서를 발견한 장면에선 센트리가 1000개의 태양이 폭발하는 힘을 가졌다 라고 묘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원작에선 센트리가 100만 개의 태양이 폭발하는 힘을 가졌다고 묘사하기 때문에 작중에서 볼 수 있었던 센트리의 압도적인 힘마저도 영화 버전으로 너프된 상태인 걸 알 수 있고, 이 문서에 더 골든 가디언 오브 굿이라고 적혀있던 문구도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He will stand for humanity soap라고 적혀있던 문구 또한 원작 코믹스에 등장했던 걸 그대로 차용한 문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작중 초반에 등장했던 떡밥들이 후반부에 가서 바로 회수되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레드 가디언이 직접 리무진을 몰고 왔을 때 우린 위티스 박스에 실릴만 하다 라고 한 건 이후 첫 번째 쿠키 영상에서 실제로 위티스 시리얼의 모델이 된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수되는 걸 볼 수 있었고, 레드 가디언의 집 내부에는 과거 엘레나가 썬더볼츠 어린이 축구단의 멤버로 활동했던 단체 사진이 있는 걸 볼 수도, 발렌티나가 주최한 자선 행사에 잠깐 등장했던 치타우리 수갑은 이후 버키가 다른 멤버들을 잡아둘 때 고스트의 페이징 능력을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작중에선 과거의 MCU 및 다른 영화에 대한 오마주들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버키가 험비 차량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샷건을 한 바퀴 돌리는 장면은 과거 심판의 날 당시 터미네이터가 보여줬던 동작을 그대로 오마주한 것이었고, 실제로 버키 역의 세바스찬 스탠은 해당 장면을 촬영할 당시 터미네이터2의 사운드 트랙을 들으며 연기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험비와 레드 가디언의 리무진을 격추할 때 사용된 원반 형태의 무기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것임을, 버키가 트럭으로 구 어벤져스 타워의 1층을 밀고 들어갈 때 트럭의 문짝을 방패처럼 사용하는 장면은 퍼스트 어벤져에서 스티브 로저스가 처음 방패를 쓰기 전 문짝을 들고 싸우던 상징적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걸, 버키가 센트리를 나이프로 상대할 때 보여줬던 일련의 움직임은 윈터 솔저 당시 캡틴 아메리카와의 격투에서 보여줬던 그 상징적인 전투 스타일과 유사한 걸, 트럭을 피하는 순간 옐레나가 레드 가디언의 반동을 이용해 점프하는 장면은 어벤져스에서 스티브가 나타샤를 들어올리던 장면에서 영감을 받은 걸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여담이긴 하지만 작중 오마주된 장면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는 보이드가 그림자 속으로 사람들을 잠식시키는 능력이 실제 역사에서 비롯된 하나의 용어인 블래스트 섀도우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인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투하된 직후 폭심지 인근에서 발생한 강력한 열복사로 인해 생긴 현상을 말하며, 열선이 직접 닿지 못한 물체나 사람 뒤편의 그림자 부분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으면서 그 자리에 마치 실루엣처럼 잔상이 남은 것을 의미하죠. 작중에서 보이드는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그림자처럼 흡수하거나 잠식시키는 존재로 묘사되는데, 이러한 설정이 바로 블래스트 섀도우 현상에서 시각적 영감을 얻었다는 점은 매우 획기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하인드를 알고 보면 감독 제이크 슈라이어가 단순한 초능력 묘사를 넘어
보이드를 인간 내면의 공허함과 어두운 본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풀어내기 위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를 엿볼 수 있고, 때문에 그 상징성과 연출 방식 모두 더욱 인상 깊게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